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중소기업 관리자 팀상 양성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을 관리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CC 솔루션 연수학부의 대표 이한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요점은 첫 번째 시간에는 매니지먼트와 조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일을 관리하는 원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일을 관리한다는 게 뭐냐 하는 것들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을 잡이라고 하죠. 일을 관리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일을 한다 하면 일에는 그 목표와 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럼 목표와 계획이 뭐가 틀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현상에서부터 어떤 일을 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바라다 보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설정하는 회사에서 목표는 내가 세운 계획보다 약간의 무리수를 둬서 약간 높은 수준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늘 목표는 계획보다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OW2H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죠.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why,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홑을 정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가, 장소와 설비를 정하는 것이고, 언제 할 것인가, 시간을 정하는 것이고, 누가 할 것인가, 인원을 정하는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정하는 것이고요. how much, 얼마를 할 것인가, 양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OW2H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업무 계획을 세우고 지시를 할 때 그 계획은 달성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데 이 중에 하나를 빼뜨리면 계획은 원만하게 실행될 수 없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것이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 방향성이 없는 것이고요.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명확히 제시해 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그 일이 끝나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누가 할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담당인지를 몰라서 업무는 공중에 붕 뜨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방법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왕장황하게 돼 있습니다. 또 얼마치 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일의 양을 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혼돈을 갖게 오게 돼 있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을 때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목표라는 것이 있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정의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을 명시하시고 그리고 얼만큼 해야 될 것을 명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목표 달성의 수단이라고도 얘기하죠. 보통 목표를 설정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언제까지 해야 될지 얼마만치 해야 될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구체화시키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는 것은 회사는 이런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통제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목표를 주시고 지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업원이 참여를 해야만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지시하는 통제와 종업원의 참여가 밸런스를 이룰 때 비로소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사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고 종업원은 그 목표를 성실하게 실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회사가 원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회사가 목표를 달성하기 원한다면 종업원이 참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며 얼만큼 해야 되며 언제까지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린다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사가 이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조직을 통해서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죠. 조직의 대부분은 보통 직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무 안에는 판단을 하는 정형적인 업무도 있고 또 복잡한 업무로서 숙련적인 업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판단하는 업무와 숙련하는 업무로 구분하시고, 이 업무를 과학기술서에 분명히 기술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일의 업무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업무의 빈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또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정의한 것이 과업지시서라고 할 수 있고 과업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지 않으면 그 일을 하는 데 적임자가 누구며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직무를 잘 수행하려면 그 직무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 업무의 내용을 보면 난이도가 높은 업무와 난이도가 낮은 업무로 나눠질 수 있고요. 그 난이도가 높은 업무와 난이도가 낮은 이 업무들을 계층들이 나눠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장이 최고 책임자다 하면은 이 부장은 주로 감독하는 업무나 주로 판단하는 업무 쪽을 하게 될 것이고, 중간에 과차장은 기획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것이고, 주임이나 밑에 있는 실무자들은 반복적인 업무를, 숙련을 요하는 정형적인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숙련을 요하는 업무를 해야 될 직급과 또 정형화된 업무를 반복으로 하는 직급과 또 기획하고 판단 업무를 하는 직급과 그리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직급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의 내용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지불 심사를 한다, 또는 뭐 담보 물건을 차입하고 거래를 관리한다, 또 유가증권을 관리한다, 투융자 관리해서 금전 표시를 한다, 자금 조달의 운영에 대한 결정을 한다, 자금 계획을 세운다, 또는 과내 통합 관리한다 하는 식으로 업무의 내용은 난이도가 높은 업무 또 통합적인 업무로부터 난이도가 작은 반복적인 업무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담당을 하고요. 난이도가 낮은 업무는 직급이 낮은 자가 취급을 하되, 반복적인 업무는 직급이 낮은 자가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의 업무 분담은 직무의 구분으로부터 나타나고 그 직무의 구분을 통해서 계층 간의 역할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며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또 어떤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또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또 능력 요건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업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또는 책임과 권한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판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업무는 과제를 대응하는 이 연구하는 능력과 판단하는 힘, 이것이 있고요. 또 인간적 대응을 하는 응용력과 지도력 등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의 능력과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업무들을 통신교육을 하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집합교육을 하든지 OJT 교육을 통해서 육성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그 업무를 지시하고 그다음 통제하고 어떻게 지시하고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부하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하의 능력이 자발적인 능력이 예를 들어서 20%다 하면 이런 부하는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하에게는 명령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자발성이 한 4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일을 지시할 때 의뢰를 하는 형태로 하셔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뭐 60%가 넘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지시하는 사람보다 더 그 업무에 대해서 정통한 자이니까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자발성이 만약에 80%다 그러면은 암시 정도만 해도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부하의 능력의 자발성의 크기에 따라서 지시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달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하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시라고 할 수 있고 그 지시에 따라서 통제 활동도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 현상에서부터 계획으로 계획이 목표로 발전했을 때 언제든지 계획보다 목표는 좀 더 큰 양이 되겠죠. 그래서 계획대로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목표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는 사람을 육성한다든지 하는 것이 조직관리의 한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시와 통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표 대비 실적의 차이를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문제가 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일하는 사람을 조정을 해주는 것이죠. 일의 우선순위를 바꿔준다든지 또는 그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든지 또 일의 수순을 가르쳐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상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부하들의 행동은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을 관리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표와 계획은 다르다. 목표는 언제든지 계획보다 높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하가 일을 잘하게 하려면 OW2H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만 부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줘야 회사가 지시한 업무에 대해서 부하는 참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하는 능력이 있는 부하, 자발성이 있는 부하와 자발성이 없는 부하로 나눠지는데 자발성이 있는 부하와 자발성이 없는 부하들에 대해서는 지시하는 방법을 달리하시고 평가도 달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지시한 후에는 실적과 목표와 계획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갭을 인식한 후에 업무의 양을 조정해 줄 것인지 순서를 바꿔줄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의 관리의 원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